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원 문자 사용과 시그 계산 3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진도가 조금 느려졌네, 그치?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지금 트랩 문제가 3번, 다음 중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했어. 1번, 3번의 1번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래. 그럼 얘를 계산하면 여기가 지금 홀수잖아, 3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3분의 1의 3제곱, 그럼 여기 3에다가 3제곱하고 1에다가도 3제곱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3, 3은 9, 9, 3, 27, 27분의 1이 되는 거야. 1번은 지금 마이너스 27분의 1이고 2번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네. 세제곱.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홀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2의 세제곱은 얼마야?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할 게 아니고 2의 세제곱은 8이다. 그리고 1 이렇게 되겠지. 8분의 1이 되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짝수가 나왔네. 짝수. 그치, 짝수가 나왔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그리고 3의 4제곱. 3의 4제곱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그치? 3, 3은 9. 9가 두 개 있는 거잖아. 9, 9, 81. 8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4번을 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여기도 지금 짝수제곱이 나왔는데 얘는 이 4라는 놈은 이 괄호 안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애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4가 2의 4제곱, 1의 4제곱 여기까지만 하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하고 괄호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2의 4제곱이래. 2의 세제곱이 8이었지. 8 곱하기 2는 16이지. 16. 그리고 1의 4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우리가 해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음수, 아니 홀수에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야. 5번. 5번으로 가면 얘는 지금 얘는 더 복잡하게 해놨네. 중괄호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위에 5제곱이 이렇게 딱 쓰여 있네. 그러면 이 5제곱은 이 중괄호 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어찌됐든 중괄호 내에 5제곱이 홀수잖아. 홀수니까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영향을 받겠다는 얘기지. 이 5제곱은 여기 이 소괄호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5제곱 홀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괄호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5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5제곱이 또 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줘봤자 5제곱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2의 5제곱이야. 2의 5제곱은 얼마야? 32야. 32. 그치? 아까 2의 4제곱이 16이었잖아.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되니까 2의 5제곱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1의 5제곱은 1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 있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2분의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적은 것을 고르래. 가장 적은 것.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이라는 걸 해야지. 그치? 근데 가장 적은 것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는 빼고 음수끼리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음수인 놈이 요 세 개잖아. 그치? 이 세 개만 보면 되고 플러스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하면 플러스만 보면 됐겠지. 근데 가장 적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7분 마이너스 27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마이너스 16분의 1 이 세 가지의 이제 통분을 해서 봐야겠네. 8이 16 그치? 8에 24 안되네 27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우리는 이거 계산 안 하고도 쉽게 알 수가 있어. 수직선을 그려보면 원래는 이제 FM은 통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수직선 그림 무조건 0부터 그리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1 정도 된다. 그럼 이 사이 범위에 있는 거잖아. 얘 마이너스 27분의 1은
여기를 이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27개로 조각낸 뒤에 요만큼 가겠다는 얘기지. 첫 번째 칸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7분의 1이야.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놈은 8칸으로 쪼개고 그리고 거기로 가겠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얘랑 쉽게 비교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8분의 1은 마이너스 16분의 1. 여기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곱하기 2. 그럼 16분의 2가 마이너스 16분의 2가 되잖아. 그러면 이놈이 여기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16분의 1은 여기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럼 가장 작은 놈은 어떤 놈이야? 마이너스 8분의 1이 가장 왼쪽에 있잖아. 가장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가장 적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통분을 해보도록 하자. 오늘 초등학교 5학년 거기에서도 통분을 했었으니까 그럼 27하고 그럼 16하고 27하고 우리가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약분이 안 돼. 그치? 그럼 곱해줘야 되겠네. 어마어마한데? 27, 16 곱하면 6, 7에 42 6, 2, 12 162 그 다음에 27 그러면 2 6, 22, 13 1 올라가고 432 오 대박이네 대박.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32분에 여기 곱하기 몇 해줬어? 16 해줬잖아. 16 하니까 여기 16. 다행히 분자는 1이라서 금방금방 계산이 되어지네. 그럼 여기 8이라는 놈은 얼마를 해준 거야? 27 곱하기 2 해야지. 16 지금 16에다가 27을 곱했었으니까 27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7이 14 그럼 54 되겠네. 그치? 곱하기 54를 해주니까 어찌됐든 통분 됐으니까 432에다가 54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우리가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432에다가 16에다가 몇을 곱하면 곱하기 27을 해줘야지. 27을 곱해줬어. 27을 곱하니까 27 이렇게 되는 거지. 제일 작은 놈은 뭐라는 얘기야? 분수에서는 분수 거기도 음수야. 지금 우리가 분모는 다 같으니까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6이 크냐 마이너스 54가 크냐. 마이너스 16 작은 숫자가 절대값이 작은 놈이 더 큰 거지. 그치?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더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가 붙으면 더 작아지는 거잖아. 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놈은 어떤 놈이야? 얘가 가장 작은 놈이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 있잖아. 마이너스 8분의 1은 지금 2번이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나와지는 거야. 한 문제를 해결했고 다음 문제는 이거는 아빠랑 했었는데 또 기억을 못 해주고 이걸 틀렸네. 그치? 3-1번 문제인가? 3-1 다음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1에 20제곱 마이너스 1에 2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에 30제곱. 그치? 이거 천하 쉬운 문제야. 어떻게 쉽냐? 지금 괄호하고 20제곱이잖아. 20제곱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네. 짝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그럼 플러스 1에 20제곱 해봤자 1밖에 안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 얘는 지금 플러스 1로 딱 정리가 됐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냥 마이너스로 우선 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놈만 보면 여기는 홀수잖아.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마이너스 1에 21제곱은 1이지. 그치? 요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네 짝수. 그치? 짝수니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플러스 1에 30제곱 해봤자 1이잖아. 이걸 우리가 괄호를 풀어주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얼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괄호 사이에 부호는 모두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괄호 속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딱 보니까 모두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답은 굉장히 쉽지. 그치?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 틀리면 안 된다. 우리가 4-1번 4-1번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같은데 그래도 또 하도록 하자. 4-1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두수 A, B에 대해서 A-B 값은 얼마냐 이걸 구하래. 18.8 곱하기 2 마이너스 18.8 곱하기 102 이퀄 18.8 곱하기 A는 B다. 그럼 우리는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분배 법칙을 생각해 줘야 돼. 그치? A 곱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이렇게 분배 법칙 해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수학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야. 이거는 지금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뒤로 가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면 A라는 놈이 똑같이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B하고 C는 더하기 관계로 묶는다면 B 더하기 C라고 해주고 B하고 더하기 C 그리고 똑같은 A는 빼가지고 괄호 밖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A 곱하기가 지금 딸려 나온 거야. 같이 야 우리 잠깐 차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나왔어.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거를 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개념에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니까 18.8 곱하기가 있고 18.8 곱하기가 있네. 그래? 그럼 너네들 잠깐 우리 차 한잔 할까 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18.8 곱하기가 밖으로 나왔어. 우리 괄호하고 남아있는 게 뭐야? 2가 남아있고 여기에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네. 빼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야? 102가 있지. 요렇게 하면 여기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하기 편하지. 얼마야? 마이너스 100이잖아. 마이너스 100. 그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8.8 계산해 달래. 100 곱하기 18.8은 1880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880 하면 되지. 한 칸, 두 칸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880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문제로 다시 가서 18.8 곱하기 A를 해달래. 곱하기 A. 곱하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00이란 얘기지. A는 마이너스 1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B라는 놈은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88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A 마이너스 B를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80 이렇게 해줘야지.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0에다가 플러스 1880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계산해 주니까 1780 플러스 178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답이야.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걸 찾아보면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아빠가 설명을 해줬던 게 있어. 다른 교재에도 이 문제가 나온다. 이런 정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역수가 아닌 것은 이런 정도는 쉽게 알 텐데. 그치? 역수 관계를 물어본 문제네. 5-1번. 역수 10의 역수는 얼마야? 10의 역수는 10분의 1이지. 얘는 원래 1분의 10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10분의 1은 우리가 소수로 나타나면 얼마야? 0.1이라고 할 수 있지. 얘와 얘는 역수 관계다. 역수 관계. 지금 그래서 1번은 맞았지. 그치? 2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얘의 역수는 어떻게 되냐? 역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부호는 절대 바뀌지 않아. 역수한다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역수가 되는 거지. 그치? 2번도 맞았어. 3번 볼까? 3번은 7분의 3이네. 7분의 3의 역수는 얼마야? 3분의 7이지. 그치? 3분의 7. 3분의 7을 대분수로 나타났네. 그러면 3, 2, 6. 그치? 그 다음에 7에서 6 빼면 1이 남잖아. 그러니까 2과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4번은 마이너스 4의 역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4의 역수는 얘가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4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거지. 마이너스 0.4는 아니지. 그치? 마이너스 0.4라는 놈은 마이너스 10분의 4잖아. 마이너스 10분의 4의 역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놈이야. 얘와 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야. 5번.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지? 5번도 맞아보자. 5번은 1.5네. 1.5. 1.5는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10분의 15라고 할 수 있지. 10분의 15의 역수는 어떻게 돼? 얘 약분해줄까? 약분하니까 5, 20, 5, 35.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3이란 얘기지. 2분의 3. 2분의 3의 역수는 어떻게 돼? 3분의 2지. 그치? 3분의 2. 맞았네. 5번은 맞고 4번이 답이다. 다음 조금 복잡한
8번이네. 8번 이걸 보니까 복잡한 것을 계산하시오. 혼합 계산을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놈일 때는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지.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 제곱이 있으면 제곱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풀어주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주라고 했지. 순서대로 하면 돼. 1번 첫 번째 얘를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 여기 짝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2의 제곱하니까 4가 되지. 플러스 4가 되네.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요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뒤에 거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해줘버리자. 이 마이너스 곱하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 이 약분 되겠네. 3, 1은 3, 3, 2, 6. 그치? 2는 4가 되는 거지. 4. 오케이.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 괄호 안을 계산을 해서 2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2 곱하기 괄호 안을 계산하니까 4는 4분의 몇이야? 4, 4, 16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부호를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괄호와 괄호 사이를. 그럼 우리가 이 괄호 부분을 계산하니까 얼마야? 4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지.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하고 약분되지? 2, 1은 2, 2는 4. 그러면 2분의 13 더하기 얘도 우리가 이렇게 해줄까?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3에다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분모를 2로 하면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 어떤 놈이 더 커? 2분의 13이 더 크잖아. 그럼 걔의 부호를 먼저 쓰고 괄호하고 2분의 13 부호가 서로 다르면 차를 이용한다고 그랬지. 2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놈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다. 이 얘기지. 별로 어렵지 않아. 지금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푸니까 굉장히 식이 늘어져서 그렇지 원래 한 두세 줄 정도에 끝낼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을 계산하시오. 얘가 8-1번 문제네. 8-1번 14 빼기 중괄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나누기가 나왔네. 나누기는 뭘로 하면 돼? 역수의 곱으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중괄호 닫고. 오케이. 그럼 이 놈을 딱 보니까 어휴 복잡하게 생겼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수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괄호하고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얘를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 이 괄호 안에서만 이 3 홀수라는 놈이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누기네. 그러면 곱하기하고 역수해야 되는데 뒤에 걸 먼저 한 다음에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를 하자. 얘를 하니까 여기가 또 홀수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고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그럼 역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역수는? 원래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역수도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그치? 나누나 곱하나 얘는 똑같겠네. 그럼 여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4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곱하기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 먼저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플러스 8이 돼. 플러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8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그치? 14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14 플러스 16 그러면 30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답은 30이 되겠네. 이해되지? 다음 넘어가서 이게 지금 10번이네. 10번 10번을 보니까 두 수의 A, B에 대해서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위에 거꾸로 써놨네. A에다가 음수 써놓고 B에다 양수 써놓으면 어떻게 0보다 큰 놈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B는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한 거지.
지금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0이 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A가. 그러니까 A는 이런 데 있는 거야. B는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B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래. 1번을 보니까 A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놈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숫자를 해서 발례를 보이면 그 문제는 틀렸다 맞았다가 나온다는 얘기지. A라는 놈이 굉장히 불리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A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 B라는 놈을 우리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지. 오케이. 그럼 거꾸로 한번 줘보자. A가 1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렇게 했을 때는 10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은 더하면 플러스 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큰 경우가 되잖아. 그럼 요 부분 때문에 얘가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발례로서 작용을 해서 너 이렇게 하면 틀려. 이런 경우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은 틀렸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2번으로 넘어가면 2번 B-A라는 놈. 그치? 요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걸 요 방법도 하나 알려줄까?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일일이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항의 방법이 있어. 이항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요 놈 있잖아요. 놈.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플러스 B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고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B보다. 지금 B 값은 원래 마이너스 값이잖아.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A가 멀리 가 있는지 B가 멀리 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A, B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다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거지. 더 어려웠나? 우리가 2번 보자. 2번 같은 경우는 B-A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항의 기술 한번 사용해보자.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이항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B, A보다 크다라는 이상한 결과. B는 뭐라고 했어? 음수잖아. 근데 A는 양수잖아. 근데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려버렸다는 얘기지. 이해돼? 만약에 얘를 아까처럼 숫자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 그러면 A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여기 지금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다고 치고 A가 우리가 10이라고 해보자. 10.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잖아. 마이너스 11이 0보다 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를 일일이 대입을 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어. 둘 중에 적용하기 좀 쉬운 것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하면 돼. 3번 보자. 3번 보니까 A-B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마이너스 B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항시켜 볼까?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 얘는 음수라고 그랬잖아. 얘는 양수라고 그랬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틀린 거지. 이거는. 그치? 3번은 틀렸다. 4번을 하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 A는 뭐야? 플러스지. B는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음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0보다 커? 아니지. 0보다 작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계산 결과가 하려면 0이 더 크게 나와야 맞는 거지. 5번으로 가보자. 5번은 A 나누기 B는 그치? 그럼 이것도 결과가 똑같아. 곱하기의 결과나 나누기의 결과는 지금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그치? 이해돼?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A가 5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5 나누기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5는 음수니까 0보다 당연히 작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넘어가서
수직선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맞아라 하고 준 문제인데 실수로 틀린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자. 1번 중단원 마무리 문제인데 요렇게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 하면 항상 뭐 먼저? 0 먼저 그려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3 이렇게 돼 있고 한 칸, 두 칸, 세 칸,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근데 화살표로 어떻게 돼 있냐면 0에서 3으로 갔다가 그리고 3에서 다시 마이너스 3으로 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 이럴 때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은 뭐냐? 그치? 그러면 맨 처음에 플러스 3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0에서 0이 출발선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플러스 3을 가고 플러스 3에서 몇 칸 왼쪽으로 간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간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6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 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절대값이니까 거리 관계는. 그러면 얘는 지금 답지에는 얘가 없을 거야 아마.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부호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뭘로 바꿔야 돼? 괄호와 괄호 사이는 항상 플러스로 바꿔달라고 그랬잖아. 플러스 3하고 플러스로 바꾸면 괄호 안에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그치? 그럼 요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으로 하면 마이너스 6이 지금 절대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밖으로 빼놓고 절대값이 큰 놈 먼저 쓰고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이용해야지. 3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꼭 나와요. 문제를 틀려버리면 슬픈 일이지. 2번 보자. 1번에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다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7 요 놈을 계산을 하래.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어. 그치? 플러스 0.3이 되겠지.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했으니까 다 풀어놓고 체크를 안 했다고. 오케이. 그럼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네. 두수 A, B에 대해서 이제 6번 문제야. 6번 문제. A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 요것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1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B라는 놈이 마이너스 3.2가 되었네. 그치? 이때 그러면 A, B 구하라는 얘기겠지.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냐 요걸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가 붙여넣기. 오케이. 우리가 요놈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천하 쉬워. 뭘 생각하면 돼? 이항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요놈을 우리가 이항을 해보자. 이 플러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뭐만 바뀌어? 부호가 바뀐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항은 이게 끝이야. 그럼 좌변은 A만 남겠지? A는 마이너스 6분의 11에서 얘가 부호가 바뀌니까 앞에 있는 이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딱 바뀌고 괄호는 그대로 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지금 부호가 바뀐 건 얘만 부호가 바뀐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 그 다음에 얘 통분해 줘 버리자. 6분의 곱하기 2 했으니까 곱하기 7이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절대값 부호가 큰 플러스를 쓰고 6분의 14 절대값이 큰 놈을 앞에 쓰고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차를 이용해야지. 6분의 11을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돼? 플러스 6분의 3이 되지. 그럼 얘는 약분이 되네.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오케이. A가 플러스 2분의 1이래. A는 따라서 A는 플러스 2분의 1이다. 우리가 이걸 하나 구해놓고 B라는 놈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복사하기 해서 붙여넣기. 오케이. 선까지 따라와 버렸네.
우리가 다음 b를 구하러 가보면 b는 얘가 마이너스 b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얘는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도록 하자. 그럼 여기가 우변이잖아. 우변을 좌측에 쓸게 그냥. 그치? 그럼 b는 마이너스 b가 갔으니까 b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8에다가 마이너스 3.2가 좌변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3.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8 플러스 3.2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얼마야? 0.4가 되겠지. 그치? b는 플러스 0.4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a가 2분의 1이고 b는 플러스 0.4야. 그러면 a 아까 뭐 구해달라고 그랬어? a 더하기 b 구하라 했지. a 더하기 b를 구하래. 그럼 분수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분수를 소수로 고치든 소수를 분수로 고치든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쉬워? 둘 다 쉽지 뭐. 그치? a가 플러스 2분의 1이래. 그리고 플러스 0.4 이렇게. 그럼 우리가 플러스 2분의 1 하고 플러스 얘를 우리가 0.4를 우리가 분수로 고치자. 그러면 10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2분의 1을 플러스 10분의 곱하기 5 했지. 5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0분의 4 하니까 얘는 플러스 10분의 9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이게 답이야.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얘는 몇 번이냐 하면 얘 9번인가? 너무 그 번호에다가 거기다가 막 별표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보여지지가 않네. 9번 계산 결과가 나머지 다른 거 아이고 이거 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부분이네. 그치? 1번 보자.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얘는 괄호가 없잖아. 그러면 이 제곱이란 놈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냐면 요 1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 1의 제곱은 1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플러스 1이 아니야 절대. 얘하고 지금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이 제곱이라는 놈이 이 제곱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1에다가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짝수배 되니까 플러스가 바뀌는 거고 1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야. 이걸 구별을 해줘야 돼. 구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치?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발휘한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딱 하고 1 곱하기 1이 두 번 돼 있어요. 이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하고 1 곱하기 1은 1이잖아. 이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세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주세요. 이 얘기야. 그치?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얘와 얘는 전혀 다른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야 돼. 다음 2번을 보도록 하자. 2번을 봤더니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가 있고 또 괄호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네. 요것도 우리가 자세히 보자. 이 제곱이라는 놈은 이 괄호까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고 1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써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괄호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거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여기가 짝수니까. 그치? 여긴 짝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되지? 3번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네. 그치? 여기는 홀수야 홀수.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해봤자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4번은 중괄호가 있네. 중괄호를 하고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중괄호의 세제곱이 되어 있구나. 그치? 중괄호 하고 여기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이 세제곱이란 놈은 이 마이너스하고 이 괄호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홀수잖아. 홀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로 남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괄호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요 지금
이 괄호 안에 이 3제곱은 마이너스하고 1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 괄호 안에다가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홀수배 해봤자 마이너스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1의 세제곱은 1로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4번이겠네. 나머지는 다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얘만 플러스 1로 나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5번을 보자. 5번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이 4제곱 짝수는 어디까지만 영향을 미쳐? 괄호 안까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고 1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짝수배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1에 4제곱 해봤자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 문제는 혜린이가 잘 정리를 해 놔야 돼. 특히나 이 구별된 이 부분,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져.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 마지막 문제네. 지금 세수 A, B, C에 대해서 이게 10번이네. 10번. 세수 A, B, C가 있는데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5고 A 곱하기 B 플러스 C 얘가 4일 때 A 곱하기 C의 값은 얼마냐? 이것도 아빠랑 같이 푸는 기억이 있는데 그치?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런 놈 있으면 먼저 풀어놓고 생각해봐. A 곱하기 B하고 더하기 A 곱하기 C라는 놈이지. 그럼 4 이렇게 되잖아. 지금 A 곱하기 B라는가 마이너스 5다. 이거를 우리가 이미 주어졌어. A 곱하기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5더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딱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C가 얼마냐 했었잖아. 근데 얘가 답이 4래. 그치? 마이너스 5 더하기 A 곱하기 C라는 놈이 4다. 지금 우리는 요 놈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숫자를 일일이 대입할 필요 없이 얘를 마이너스 5라는 놈 얼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겠지. 이항하면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그러면 A 곱하기 C라는 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얘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5가 부호가 바뀌면 뭘로 바뀌어? 플러스 5로 바뀌겠지. 그러면 A 곱하기 C라는 놈은 4 더하기 5는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C 값을 구해버렸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9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는 천하 쉽다. 그치? 곱셈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지금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기가 되게 애매하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치? 그 다음에 아이패드 배터리가 조금 간당간당해요. 문자 사용과 시각 계산 얼른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것만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 3단원이고 문자의 사용과 시각 계산 이제 우리가 수로만 하기에는 학년이 초등학생은 무조건 수로만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중학생 때부터는 문자가 나와죠. 숫자 대신에 문자를 써서 이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해. 우리가 차분하게 배워보도록 하자.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이나 일반적인 수량 사이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라고 하면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그래서 규칙에 맞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 얘는 규칙을 찾아서 뭘 세워야 돼? 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지. 물건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볼까? 물건의 가격.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 그치?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돼? 우리가 젤리를 하나 샀어. 젤리가 있어. 젤리가 하나에 뭐 1,500원이라고 하자. 젤리 하나에 1,500원인데 그거를 젤리를 포도맛, 딸기맛 두 종류를 샀어. 가격은 각각 똑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 두 종류 샀으니까 2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얘가 개수라는 얘기, 개수. 그러니까 젤리라는 물건이 있으면 물건 가격에다가 내가 고른 개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가격 곱하기 개수는 그 물건의 우리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불 가격이야. 지불 가격. 그치?
1,500원 곱하기 2 하니까 3,000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000원 내고 주인 아줌마 눈을 딱 보고 있으면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렇게 하시겠지. 그치? 그럼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겠어? 거스름돈.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냈어. 그치? 10,000원을 내면 3,000원을 어치 물건을 고른 거잖아. 그럼 7,000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 얼마? 10,000원에서 빼기 물건의 가격을 빼야지. 물건의 가격. 해당 물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해당 물건의 가격이 얼마였어? 3,000원이었잖아. 그치? 그럼 거스름돈 얼마 받아야 돼? 10,000원에 3,000원 빼니까 7,000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서 조금 빠르게 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식이 나왔어. 지금 중학교를 관통하는. 그치? 우리가 거리를 알려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야 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야. 왜 이렇게 썼냐? 옆으로 안 쓰고 요걸 그리기 위한 거야. 요렇게 뿅뿅. 그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거시속이라고 해. 거시속. 그치? 그러면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야. 우리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근데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그치?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돼? 속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다. 요 세 개. 근데 우린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등식의 성질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런 표를 만든 거야. 우리가 한번 보면 거리는 시간분의 속력이라고 그랬잖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거시속이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양변을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할까? 시간을 구하고 싶다고 할까? 시간?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속력으로 나눠버려. 그 다음에 속력으로 나누면 0이 아닌 다른 수로 나누면 0이어도 되겠네.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니까 0이 아닌 어떤 수로 양변을 나누면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럼 속력으로 나눴으니까 속력하고 약분되잖아. 그럼 여긴 시간만 남을 거 아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봐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식에서 우리가 속력을 구하고 싶대. 속력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속력을 구하고 싶다면 양변을 속력이 아닌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시간하고 약분되잖아. 그치? 시간하고 약분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를 외워두면 된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딱 거리를 구하려면 시간 곱하기 속력 하면 된다. 근데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 분의 거리 하면 된다.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 분의 거리 하면 된다, 이 얘기지. 이해되지?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배우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자. 한 개에 300원인 사탕 A개를 살 때 필요한 금액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자. 한 개에 300원. 사탕이 한 개에 300원이래. 그치? 근데 사탕 A개를 구입을 하겠대. 이때 필요한 금액을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300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를 고랬어. 한 개를 구입을 하면 어떻게 돼? 300 곱하기 1이지. 그 다음에 두 개를 구입한대. 그럼 300 곱하기 2개. 3개를 구입한대. 300 곱하기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몇 개 구입한다고 그랬어? A개 구입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300 곱하기 A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300 곱하기 A개.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필요한 금액인 거지. 필요한 금액은 300 곱하기 A개. 만약에 내가 5개를 산다고 해봐. 그럼 A에다 5개를 5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필요한 금액은
금액은 이게 지금 캡을 씌웠더니 잘 안 쓰여져 펜이 300 곱하기 5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3, 5, 15. 그 다음에 0이 2개 있네? 땡땡. 1,500원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 한 개에 600원인 빵. 빵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우유가 있다고 하자. 빵이 한 개에 600원이야. 600원. 그리고 우유도 한 개에 얘는 500원이라고 하자. 그치? 그러면 빵 X개와 우유 Y개의 가격, 그치? 빵 X개와 우유 Y개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요걸 하면 600원이잖아. 빵은 곱하기 X잖아. 그치? 요거에다가 더하기 우유가 얼마라고 그랬어? 500원이라고 했잖아. 우유는 몇 개 고른데 Y개 고른다는 얘기잖아. Y. 그치? 요걸 계산하면 이 빵 X개와 우유 Y개의 가격이 나와지는 거지. 이해되지? 우리가 이제 거스름돈 한번 해보자. 한 권에 A1인 공책 4권을 사겠대. 한 권에 A1인 공책 4권을 사고 5,000원을 지불했어.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00원을 낼 거 아니야 내가. 그치? 빼기. 그러면 이제 물건 가격이 나오면 되잖아. 물건 가격은 한 권에 A1이잖아. 그치? 4권을 산다잖아. A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노트가 한 권에 1,000원이다. 그럼 1,000원 곱하기 4. 그럼 4,000원이 되는 거잖아. 5,000원에 4,000원 빼면 1,000원만 거슬러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요렇게 되겠다. 마지막으로 10권의 A1인 공책 한 권의 가격. 10권의 A1인 공책 한 권의 가격. 10권의 A1이래. 그치? 10권에. 그럼 A1인데 한 권만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10권을 한 권으로 줄여야지. 그러니까 10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자. 10,000원. 10권에 10,000원이야. 그럼 한 권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10,000원을 10,000원 나누기 10을 했어. 그러면 얘는 10분의 10,000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0하고 0하고 없어지니까 얘는 1,000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한 거야. 나누기. 그럼 우리가 뭘로 하면 돼? 여기는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하면 되잖아. 10분의 1. 그럼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0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그럼 1,000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역수의 곱이 훨씬 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고 내일 또 하도록 하자.